얘들아, 이번 학교 축제에 입을 반티가 도착했어. 아, 맛있는데? 그러게, 괜찮다. 어차피 하루만 입을 텐데 유난히는. 야코비, 방금 유난이라고 생각했지? 아니. 그런 널 위해 특수주문 제작한 개쩌는 티셔츠를 만들어뒀으니 안심해. 그렇게 말하며 마사무네는 내게 언뜻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 단체 티를 한 장 건넸다. 어? 마사무네 녀석,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자, 어서 얼른 입어봐. 알았어. 내가 그 티셔츠를 입자. 야코비, 너 대단한데? 역시 아코비야, 멋있어. 어? 어째서인지 반 애들이 날 선망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난 뒷면을 보자. 이번 달 청소 당번은 내게 맡겨? 마사무네! 들켰네. 우와, 여빠는 벌써 도착했나 보네. 기대된다. 내 이름은 노무라 치하루. 조금 통통한 고등학교 2학년생이다. 아, 우리 반도 도착했네. 짱인데, 우리 평생 친구라니. 얘들아, 우리 반티가 전교에서 제일 멋진 것 같지 않아? 그치?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당연하지. 내 티셔츠는 어딨어? 아, 여기 있어. 그렇게 말하며 난 낡은 티셔츠를 한 장 받았다. 오늘 막 도착한 걸 텐데 왜 이렇게 낡았어? 너 돼지라서 맞는 사이즈가 없었거든. 친절하게 엑스라지 사이즈를 최대한으로 늘려준 거야. 고마워하라고. 덧붙여 이미 티셔츠에 친구들이 적은 글귀가 써 있었으나 별로 좋지 않은 말들이 적혀 있었다. 이럴 수가. 왜 이런 걸 써준 거지? 학교 축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 그 셔츠에 적힌 말에 눈을 돌리면 안 돼. 처음 본 남자가 내게 말을 걸었다. 그 사람은 그 말만 남기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다. 대체 무슨 소리지? 다녀왔습니다. 어서렴. 무슨 일이니? 기운이 없어 보이네. 내 유일한 편인 엄마와 아빠. 두 사람은 항상 내게 친절하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주렴. 있지. 난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부모님께 숨김없이 얘기했다. 그런 말 신경 쓰지 마렴. 괜찮아. 그래, 맞아. 엄마 아빠 눈에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걸? 고마워. 그치만 나 살 빼고 싶어. 부모님은 헬스장 트레이너 일을 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내게도 뭔가를 알려줄 거라 기대했으나 엄마 눈에는 지금 네 모습이 가장 예쁘단다. 그래, 아빠도 네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좋아. 부모님은 있는 그대로의 날 받아줬다. 고마워. 자, 오늘도 배부르게 먹고 얼른 자자꾸나. 응.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반티를 보던 그때 어라? 작게 적힌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지금 바로 집에서 도망가라고? 대체 무슨 소리지? 그렇게 생각하던 그때 아직 안 자고 있었니?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지 마렴. 그냥 잠이 안 와서. 난 어째선지 갑자기 티셔츠를 숨기고 말았다. 자, 마시멜로우가 잔뜩 들어간 코코아를 가져왔으니 이거 마시고 얼른 자렴. 응, 고마워 엄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어째선지 잠이 오지 않았다. 잠이 안 와.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 근처를 돌아가려던 그때 매우 순조롭게 자라고 있어요. A급, 아니 S급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곧 컬렉션에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한 대화가 들렸다. 무슨 소리지?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조심스럽게 문틈을 바라보자 트레이너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키운다고? A급? 컬렉션에 내보낸다고?
컴퓨터로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오늘 자기 전에 마시멜로 생크림이 들어간 약 1000칼로리도 섭취했답니다. 그리고 그건 방금 내가 마셨던 거잖아. 엄마와 아빠는 날 일부러 살찌우고 있었던 건가? 왜지? 난 부모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알 수 없는 대화에 갑자기 공포를 느꼈다. 다음 날, 우리는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 남편과 둘이 외출했다. 죄송하지만 아직 개점선인데요. 닭갈비, 마요네즈 한 바퀴 두르기.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렇게 종업원은 지하에 우리를 안내했다. 자, 오늘도 훌륭한 만남이 잔뜩 찾아올 것입니다. 올 때마다 여긴 항상 두근거려. 맞아. 여긴 사회 뒤편에서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는 살찐 여성들을 위한 멋진 만남의 장소. 이름하여 D 콜렉션. 마음에 들어. 너랑 결혼하고 싶어. 500만 원 줄 테니까 나랑 결혼하자. 알겠습니다. 결혼 성립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성황이네. 그러게. 우리 아이도 곧 있으면. 너무 기대된다 정말. 또 성립했네요. 어째서 아무도 거절하지 않는 거죠? 몸매에 자신 없는 여자들에겐 선택지가 이것밖에 없다고 느낄 테니까. 내 이름은 테라노우치 진. 치아로와 같은 반이다. 오늘은 진구지 씨의 힘을 빌려 D 콜렉션에 잠입했다. 서둘러야 해. 안 그럼 늦어. 맞아요. 얼른 어떻게든 해야겠어요. 다음 날 부모님이 오랜만에 멀리 외출하자고 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야 아직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시무룩한 네가 걱정돼서.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해서. 엄마, 아빠. 역시 두 사람은 좋은 분들이야. 도망갈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차에 타자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푹 자렴. 잘 자렴. 그렇게 난 의식을 잃고 말았다. 얼마나 잠든 걸까? 다음에 내가 눈을 떴을 땐 벌써 집에 도착했나? 여긴 어디지? 처음 보는 방에 누워 있었다. 그때 부모님이 나타나서는 일어났구나. 엄마, 아빠, 다행이다. 내가 안도하는 틈도 없이 슬슬 시작할 테니 이걸로 갈아입으렴. 이게 뭐야? 여긴 어디야? 두 사람은 갑자기 멋진 드레스를 내게 건넸다. 뭐가 뭔지 모른 채 그대로 옷을 입자. 딱 맞네. 응, 예상대로야. 제대로 관리한 보람이 있어. 엄마, 아빠, 갑자기 왜 그래? 자, 어서 가자꾸나. 어디로? 널 빛내줄 시간이야. 자, 어서 가자. 그대로 난 부모님 손에 이끌려 어느새 커다란 무대 뒤편에 있었다. 나랑 똑같은 체형의 사람들이 잔뜩 있어. 대체 무슨 일이지? 정말 잘 트레이닝 되었군요. 최고예요. 분명 당신들을 골라줄 멋진 남자가 나타날 거예요. 여자들은 무표정인 채로 머리를 숙이며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여긴 D 콜렉션 회장이야. 살찐 여자를 좋아하는 부자들이 모이는 매칭 이벤트란다. 매칭 이벤트라고 해도 여자는 무대에 서 있고 남자들은 무대에 선 여자들을 비교하며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말을 거는 행사로 보인다. 참가자인 여자들 중 기뻐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지금까지 열심히 키운 보람이 있구나. 그 말에 난 절망했다. 그런 거였구나. 생각해보니 엄마는 한창 자랄 때라면서 내게 매일 칼로리 높은 식사만 내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이 찐 거였어. 모든 걸 알았을 땐 이미 늦었다. 자, 네가 나갈 차례야. 자, 어서 그 멋진 몸으로 당당하게 다녀와. 그때였다. 잠깐 기다려. 진? 왜 여길?
넌 누구니? 방해하지 말아줄래? 이 이벤트는 말은 매칭 이벤트라고 하지만 전혀 건전해 보이지 않는데요? 여자들도 동의해서 참여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치만 저런 이상한 사람 얘기 듣지 마. 지하루, 어서 가자. 결국 난 그대로 무대에 올랐다. 하지만 그런 내게 네 의지를 잃어버리지 마. 경호원들에게 잡힌 채 진은 필사적으로 외쳤다. 진. 무대에 나란히 선 여자들. 그 사이에 내가 있었다. 그리고 남자들은 빤히 우리들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때 처음 보는 남자가 내게 말을 걸었다. 넌 최고야.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인재야. 1000만 원 줄 테니 나랑 결혼해줘. 갑작스런 구원에 놀라고 있자 D 컬렉션 사장 최고 금액이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키운 딸이니까 당연하지. 최고야. 뭘 좀 아는 사람이 와서 다행이야. 부모님은 매우 기뻐했다. 지하루, 이런 훌륭한 결혼 상대는 더 없단다. 자, 어서 결혼 승낙하렴. 부모님은 기뻐하며 내게 결혼을 부추겼다. 내가 살 빼고 싶다고 말했을 때 네 모습 그대로도 괜찮다고 위로해준 건 이때를 위해서였구나. 분명 다른 여자들도 이런 식으로 살찐 사람들인 걸까? 그때 난 진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네 의지를 잃어버리지 마. 그래. 만약 거절하면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당신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구혼을 거절했다. 그러자 회장은 술렁거렸다. 이런 일은 처음이야. D 컬렉션은 거절 없는 것 아니었어? 뭐야 이게? 물론 부모님도 당황했다. 이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네요. 딸아이가 수줍음이 많아서요. 그치, 지하루? 아니야, 난 결혼하지 않을 거야.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렴. 그래. 자, 다들 보고 있잖니? 그럴 수가. 회장을 돌아보자 일제히 날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결혼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가는 걸까? 절망하고 있던 그때 이 순간을 기다렸어. 증거는 제대로 잡았어. 뭐야 넌? 신성한 D 컬렉션을 방해하지 말라고! 이 이벤트는 항상 무기력한 여자들이 결혼을 승낙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잡기가 힘들었어.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거절한 덕에 드디어 이 이벤트의 위법성을 증명할 수 있게 됐어. 무슨 소리야? 이게 그녀들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방해꾼은 얼른 꺼져. D 컬렉션은 최고의 매칭 이벤트라고. 그 남자를 잡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스테이지에 올라왔다. 이미 늦었어. 그게 무슨... 자, 봐봐.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입구에서 진이 수많은 경찰을 데려왔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어느 틈에... 이렇게 D 컬렉션에 연관된 사람들이 일제히 체포당하고 말았다. 엄마, 아빠...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서 이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을 법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어째서 날 구하려고 했던 거야? 우리 학교에서 별로 말도 안 했었잖아. 그게 우리 누나도 D 컬렉션에 나가서 결혼했거든. 뭐? 우리 집은 끼니도 챙겨 먹기 힘들 정도로 매우 가난했다. 그때 D 컬렉션 관계자로부터 제의가 들어와 누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식사를 하게 됐다. 누나가 결혼한 덕에 돈은 들어왔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결혼 상대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어서 이 이벤트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 그랬구나. 그때 너희 부모님이 D 컬렉션 트레이너라는 걸 알고 점점 살쪄가는 네 모습에 위기를 느꼈어. 이대로라면 치아로도... 그치만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것도 못하고 초조해야 하던 그때 도와줄까? 진구지 씨와 만나 이벤트장에 침입할 수 있었지. 치아루가 D 컬렉션 쪽 사람일 가능성을 생각해 직접 말하는 건 무서워서 일단 티셔츠에 메시지를 남겨 반응을 보려고 했어. 그건 네가 적은 거였구나. 고마워.
부모님이 좋지 않은 일을 한 건 알았지만 역시 그건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네 부모님은 지금까지 소개료를 받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살찌우게 만들었어. 헬스 트레이너라면서 실은 완전 반대의 일을 하고 있었지. 그렇군요. 살찐 게 나쁜 거라는 건 아니야. 앞으로는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그걸 네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 네. 그 후 난 당분간 학교를 쉬었고 오랜만에 등교했다. 그때였다. 저게 치아로야? 모델인 줄 알았어. 말도 안 돼. 진짜 개빡치네. 치아로 노력했구나. 예, 괜찮으면 인터뷰 가능하니? 네. 진심으로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잔뜩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나는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것이다. 괴롭고 비참한 경험을 한 사람은 그 일을 토대로 성공할 수 있어. 난 그렇게 생각해. 너희들은? 구독 버튼 잘 부탁해. 인싸들은 학교의 강자들이다. 그렇기에 내가 있을 곳은 항상 한정되어 있다. 역시 독서실에서 책을 읽으면 마음이 편하다니까. 내 이름은 미즈코시 다이치, 중학교 2학년. 쉬는 시간엔 혼자서 책을 읽는 말하자면 아싸 같은 존재다. 대박, 완전 비었는데? 좋아, 여기서 팔씨름 대회다. 아싸! 학교에서 인기 많은 체육교사인 카와시마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려왔다. 어? 여기서 팔씨름 대회를 한다고? 젠장 또 졌어. 나한테 이기려고 하다니 아직 멀었단다. 쓸데없는 움직임이 많아서 근육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후에도 선생님과 애들이 시끄럽게 한 탓에 더는 참을 수 없던 난 저기 책 읽는데 집중 안 되니 다른 곳에서 하시면 안 될까요? 나도 모르게 주의를 주고 말았다. 뭐야, 우리가 부럽니? 아니요. 완전 말이 안 통하네. 그렇게 생각하던 그때 독서실에 처박혀 혼자 노는 녀석은 내신 점수 마이너스야. 에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선생님. 하지만 세상엔 여러 종류의 아싸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며칠 뒤 나는 성적표를 받고 망연자실했다. 진짜 내신 점수가 엄청 떨어졌어. 내 지망 고등학교는 국내에서도 최고 학력을 자랑하는 에스메니 고등학교. 이 내신 점수로는 거기에 갈 수 없었다. 이런 일로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포기해야 하다니. 역시 내신 점수는 인품이 중요하지. 그날 쉬는 시간 어서 오세요. 오늘은 맛있는 빵 팔려고 차로 왔어요. 멋지다. 저 오빠 활발해 보이는데 하나 사야지. 저런 인싸라면 나도 성적 좋았으려나. 난 평소처럼 독서실에 갔다. 오늘은 스포츠과학 책이라도 읽을까. 그때 우연히 손에 잡힌 책에 어떤 위화감을 느꼈다. 그때였다. 어라? 이 책 안이 파여있잖아? 파인 공간 안에 수수께끼의 빨간 상자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상자에는 당첨이라는 글자가 적혀있었다. 당첨? 이게 대체 뭐지?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자 한 장의 수수께끼가 적힌 종이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지? 이 장치를 만든 사람은 수수께끼 놀이를 좋아하는 모양이다. 조금 생각한 결과 답이 바로 나왔다. 답은 0304군. 이 문제에서는 각각 알파벳의 순서를 숫자로 표현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TV는 T가 20번째, V가 22번째. 알파벳이니 조합하면 2022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게 무슨 숫자인 거인데? 난 도서관 안에 있는 컴퓨터에 가서 책 번호를 검색해봤다. 내 추리가 맞다면 이 번호의 책 안에 뭔가가 있을 거야. 조건에 맞는 책을 조사하니 또 빨간 상자가 들어있어. 안에 열쇠가 들어있잖아. 이 열쇠가 뭔지 몰랐지만 일단 그걸 가지고 가기로 했다. 그날 집에 가는 길. 그나저나 대체 무슨 열쇠지 그건? 뭔가 뒤에서 시선이 느껴지는걸? 기분 탓인가? 하지만 계속 걸어다녀도
역시 누군가가 날 미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후 난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얘들아, 이번 체육대회에서도 최강팀을 만들자꾸나. 예이! 여전히 카와시마 선생님 주변에는 인싸 학생들이 모여있다. 체육대회라. 우리 학교 체육대회는 자유롭게 팀을 꾸려 출전하는 시스템이다. 참가도 자유라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참가한 적 없다. 내가 모은 우수한 학생들이면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지 뭐. 우수하다고? 그냥 인싸들만 모아둔 거 아니야? 뭘 보냐? 아니요. 혹시 너도 팀에 들어가고 싶은 거냐? 자리에 있기 불편해진 난 다시 독서실로 피난 갔다. 내신 점수도 마이너스고 이상한 열쇠를 찾은 뒤로 이상한 시선도 느껴지고 뭔가 좋은 일이 없잖아.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너 당첨 상자를 발견했구나. 어? 뒤에서 갑자기 처음 보는 학생이 말을 걸었다. 저기 넌 누구야? 내 이름은 코우키야. 그 열쇠로 열리는 문을 열어봐. 왜 이 열쇠에 대해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열쇠로 열리는 문이라니? 난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코우키는 그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대체 뭐야? 뭔지 잘 모르겠지만 시험 받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난 예전부터 생각했던 한 가지 가능성을 실험해보기로 했다. 이 도서준비실, 항상 어떤 곳인지 궁금했는데 난 수수께끼 열쇠를 문고리에 꽂았다. 그러자 역시 우와, 동료가 늘었어. 축하해. 아지트에 어서 와. 너희들은 누구야? 안에는 여러 학생들이 있었다. 생각지도 못했다. 축하해, 합격이야. 합격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야? 여기 있는 학생들은 모두 카와시마 선생님께 내신 점수를 깎인 학생들이야. 뭐?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나랑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니. 아지트에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과 다니는 인싸들과는 완전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멤버에 어울리는 인물을 발견하기 위해 테스트를 한 거야. 멤버라니 무엇을 위한 멤버인데? 우리들은 카와시마 선생님께 대항하기 위해 만든 우수한 아싸 멤버야. 우리들은 모두 다이치와 같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배기 없는 녀석들은 모두 내신 점수 깎는다. 이게 이상하다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녀석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체육대회에서 이기는 것뿐이야. 그렇게 생각한 나는 아싸인데다 운동도 잘하는 정예 멤버를 찾아다녔고 스포츠 관련 책이 나열된 곳에 빨간 상자를 숨겨 유력한 멤버를 모으기 시작했다. 축하해, 당첨이야. 무슨 소리야? 실은 그렇구나. 그런 일이라면 도와줄게. 이렇게 동료들을 모아왔던 거야. 그럼 그때 날 미행했던 게 네 행동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 그런 거였구나. 다이치, 우리에게 힘을 빌려줄래? 물론이지. 나도 이런 일로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내게도 동료가 생겨 체육대회에 나가게 됐다. 그리고 체육대회 당일이 되었다. 좋아, 오늘은 꼭 이기자 얘들아. 오! 카와시마 선생님은 여전히 큰 소리로 학생들과 들떠 있었다. 그럼 먼저 각 팀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이 팀의 이름은 올스타 팀이다. 오, 강해 보이는 이름이네요. 우리 학교의 체육대회 명물인 이 마이크 퍼포먼스에서는 각 팀의 주장들이 각오를 말하고 난다. 뭐 우리들이 나가면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지. 엄청난 자신감이네요. 그리고 다음 순서는 팀 이름을 알려주세요. 아싸 동맹입니다. 아싸 동맹이요? 이거 정말 엄청난 이름인데요? 뭔가 엄청나긴 한데 엄청 약해 보이는걸? 뭐야, 아싸 동맹이라니. 대박이네. 왜 하필이면 이렇게 눈에 띄는 이름으로 지은 거지? 그럼 각오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실은 여기 있는 멤버들은 모두 아싸라는 이유로 카와시마 선생님께 내신 점수를 깎였습니다.
뭐? 코오키는 카와시마 선생님의 행동을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군, 이게 목적이었나 보군. 네? 저게 사실인가요? 선생님, 그런 짓을 하고 계셨어요?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선생님은 저희들이 운동 못한다고 멋대로 단정 지으셨죠. 그렇지 않다는 걸 이번 기회로 증명해 보이겠어요. 오, 그 마이크 내놔. 네. 너희들은 운동 못해. 난 오랫동안 체육교사로 일해와서 알 수 있어. 지금부터 그걸 증명해주지. 이거 재밌어졌는데요? 가와시마 선생, 학생 평가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큰일이야. 교장 선생님 보고 계시라고요. 반드시 제가 옳다는 걸 알게 해드릴 테니까요. 교장 선생님께도 저런 태도라니 어떤 의미로 대단한걸? 이제부터 매점 알바생인 내가 심판을 해줄게. 올해 종목은 스피드 오셀로라는 경기야. 스피드 오셀로? 규칙을 설명해줄게. 필드에 흩뿌려진 오셀로 말을 시간 안에 빠르게 뒤집는 게임이야. 바닥에 더 많은 색깔의 말이 놓인 팀이 우승이야. 완전 껌이네. 이쪽은 체력도 순발력도 많은 정예 멤버들 뿐이니까 말이야. 이 게임 얼핏 봤을 땐 단순한 운동량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기는 건 어려워. 그럼 시작한다. 게임 스타트. 야차! 우와, 엄청난 박력이야. 90대 9로 올스타 팀의 승리. 아싸! 내가 말했지. 완전 쉽다고. 승부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우리 팀은 여유롭게 이겨나갔다. 한편 80대 19로 아싸 동맹의 승리. 아싸! 좋아, 순조로워. 할 수 있어. 아싸 동맹 팀도 이겨나갔다. 뭐야, 그냥 우연이잖아. 운이 좋았던 것뿐이겠지. 쟤네 잘하는데? 생각보다 강한 것 같아. 그리고 우리들은 마침내 결승전까지 올라갔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그럼 결승전 올스타 팀 대 아싸 동맹의 대결. 우리들은 각자의 위치에 섰다. 다이치, 그 작전으로 가자. 알았어. 준비하고 시작. 케이타 씨의 호령과 동시에 양팀 일제히 달리기 시작했다. 으랴랴랴! 한꺼번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공격하자! 잔뜩 뒤집어서 우리 팀 색으로 칠해버리자. 좋아 좋아. 인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색을 늘려나갔다. 올스타가 우세한가? 이거 완전 껌이네. 모르긴.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라. 아무리 뒤집어도 색이 늘어나지 않아. 그럴 리가 없어. 너희들의 움직임이 부족한 것뿐이야. 제대로 하란 말이야. 올스타 팀 멤버들은 열심히 말을 뒤집기 위해 움직였다. 좋아, 상대는 이렇게 움직일 테니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저 우리 주변에 있는 말을 뒤집기만 하면 이길 거야. 그렇다. 우리는 머리를 써서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말을 뒤집었다. 고작 저렇게 움직이면서 어떡해. 우리들의 운동신경은 지지 않아. 반드시 이길 거야. 올스타 팀은 필사적으로 말을 뒤집으려 했다. 결과는 시합 종료. 60대 39로 아싸 동맹의 승리. 아싸! 우리는 훌륭하게 올스타 팀을 이겼다. 뭐? 우리들이 아싸들에게 지다네.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해. 누가 아싸가 운동 못한다고 그랬죠? 그렇다. 여기에 있는 멤버들이 운동을 못하는 건 아니다. 머리 쓰는 일을 좋아하는 것뿐 결코 운동 능력이 다른 학생들에게 뒤지진 않죠. 그 발언으로 학교 모두가 우리를 주목했다. 운동신경도 좋고 머리도 좋아 작전도 짜다니 대단하다. 저렇게 대단한 애들이 정말 성적이 나쁘다고? 에? 우리들의 진짜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코오키는 이걸로 우리들의 성적이 이상하단 걸 아시겠죠? 참고로 이건 다이치의 체력 테스트 결과예요. 케이타 씨, 기록을 발표해 주시겠어요? 알았어. 어디 보자. 악령 60, 셔틀런 150회, 그리고 뭐야 그 엄청난 기록은. 대박인데? 그렇다.
난 본래 체육에서도 상위권의 성적을 갖고 있었다. 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진 않지만 에스메니고에 가기 위해 체육 성적을 신경 써야 했죠. 그렇게 매일 철저하게 몸을 단련했고 체육 종목은 모두 30시간 이상 예습했어요. 뭐? 뭐? 말도 안 돼. 같은 교사로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그런데 방금 뭔가 아무렇지도 않게 엄청난 말을 한 것 같은데? 아싸는 그저 남들과 성격이 다른 것뿐이지 성적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맞아. 이 학생들 말이 맞아. 가와시마 선생,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저기 그게... 자네가 학생들의 평가를 낮춘 것처럼 나도 자네의 평가를 떨어뜨려야겠군. 그럴 수가... 설마... 자넨 감봉이야. 말도 안 돼! 잘 해결된 것 같네. 이걸로 선생님도 멋대로 내신 점수를 깎진 않겠지. 맞아, 난 꼭 에스메니고에 진학할 거야. 그리고 우리들은 체육대회 이후 학교 안에서 주목받게 됐다. 달치, 잘 달리는 법 좀 알려줘. 물론이지. 그렇게 난 아싸와 인싸라는 차별 없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됐다. 너희 학교에서는 어떤 장막을 했었니? 괜찮으면 알려줄래? 그럼 구독 버튼 잘 부탁해. 사춘기 소녀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또 한숨 쉬나? 요새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남자 홀몸으로 중학생 딸을 키우는 내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순간이 있다. 아즈사,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고민이라도 있니? 아니, 아무것도 없어. 그래? 요즘 얼굴에 트러블이 늘어나는 딸에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인터넷뿐이었다. 사춘기, 여중생, 고민 이런 단어들을 넣고 검색했으나 뭔가 명확한 답이 없네. 잘 모르겠어. 짐작 가는 곳이 너무 많아. 메인식에 한번 물어볼까? 딸아이에게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글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많은 답글이 달렸다. 어디 보자. 성적, 장래, 진로, 부모님과의 관계라. 결론이 나지 않았기에 일단 하나씩 시험해보는 수밖에 없겠군. 아즈사, 공부 가르쳐줄까? 아니, 모르는 거 없어. 그래. 그럼 어느 고등학교에 갈지 정했니? 아니, 아직. 그럼 아빠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없다니까 그러네. 나 이제 잘 거야. 잘 자. 안녕. 결국 다 시험해봤으나 딸아이가 바뀌진 않았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아즈사의 얼굴 트러블은 심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 잠시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아즈사가 먼저 말을 걸더니 무슨 일이지? 내가 머뭇거리자. 이 학교로 전학 가고 싶어. 뭐? 예상 외의 말에 놀랐지만 침착하고 말을 이어나갔다. 그래? 왜 여기로 전학 가고 싶은 거니? 그건 말할 수 없어. 그래. 이거 참 곤란한걸. 그 후 무엇을 물어봐도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저 메니야마 히가시 중학교에 전학 가고 싶다는 말만 했다. 굳이 왜 꼭 저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거지? 아즈사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는 질 나쁜 학생들이 많다는 소리를 들은 곳이었다. 그러나 알았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갈까? 응, 고마워 아빠. 야, 사달라니까. 너 금수저잖아. 또 저러고 있잖아. 오늘은 다른 애한테 저러네. 내 이름은 타카노 요이치. 메니야마 히가시 중학교 3학년이다. 내게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항상 별로 좋지 않은 짓을 하는 료와 마키뿐이다. 휘말리고 싶진 않지만 료와 마키가 없으면 난 외톨이가 되겠지. 그날 체육 시간 중 료와 마키가 말을 걸었다. 야, 료이치, 수업 제자. 지금부터 땡땡이 치자고. 그 후 우리는 몰래 운동장에서 나와 학교를 땡땡이 쳤다. 역시 수업 재고 오락실에서 노는 건 즐거워. 맞아. 사람도 적고 짱이야. 이래도 되나? 예상대로 학교에 돌아가자. 너희 대체 학교 나가서 뭐 한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요이치가 가자고 해서. 어? 맞아요. 저희 요이치가 가자고 해서 같이 간 것뿐이에요. 뭐라고? 요이치, 네가 애들 땡땡이 치게 만든 거냐? 그럴 수가. 내가 가장 나쁜 사람이 됐잖아. 그날 결국 내가 가장 선생님께 많이 혼나게 됐다. 며칠 뒤. 오늘은 전학생을 소개하마. 니시야마 아즈사라고 해. 잘 지내자. 우리 학교에 전학생이 오다니 별일이네. 얼굴에 트러블 대박이네. 그러게. 왜 우리 학교에 온 거야? 곧바로 전학생에게 시비 거는 묘하마키. 하지만 아즈사는 두 사람을 전혀 상대하지 않았다. 완전 무시하고 있잖아. 대단한데? 야, 듣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시했다. 젠장, 뭐야 이 녀석? 마음에 안 들어. 난 우리 반 톱으로 군림하고 있는 남자라고. 얘들아, 전학생한테 똑똑히 알려주자. 그래, 여기 섭리를 깨닫게 해줘야지. 뭘 하려는 거지? 괜찮으려나? 자존심이 강하고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묘는 아즈사가 자신을 무시하는 게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저 녀석 여드름을 다 터뜨려버리자. 좋아, 재밌겠다. 그건 그래도 좀... 요이치, 쟤를 너희 집에 불러. 우리 집에? 당연하지. 괜찮지, 이 정도는? 알았어. 결국 난 또다시 거절할 수 없었다. 저기... 왜? 다행이다. 날 무시하진 않네. 너의 전학 축하 파티를 우리 집에서 해주고 싶은데. 갑자기 집에 오라고 하면 당연히 거절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으나. 뭐? 정말? 기뻐. 고마워. 예상 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어떡하지? 이러다 아즈사는... 하지만 기뻐하며 웃는 아즈사를 향해 제안을 물을 순 없었다. 그리고 방과 후 우리 집에 료와 마키가 먼저 들어왔다. 저 녀석 어떻게 오려나? 대박 기뻐하면서 오지 않을까? 그렇겠지? 어떡하지? 초대해줘서 고마워. 응. 어서 들어와. 아즈사는 예쁘게 입고 와 기쁜 얼굴로 들어왔다. 저기 전학 축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눈 좀 감아줄래? 서프라이즈거든. 응, 알았어. 기뻐하며 눈을 감는 그녀의 뒤로 료와 마키가 바늘을 들고 몰래 들어왔다. 자, 서프라이즈. 네 여드름 모두 터뜨려줄게. 여드름을 터뜨리는 모습을 난 그저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최악이야. 개꿀잼이었어. 생각보다 재밌더라. 이제 알았지? 우리 반 최강은 나라고. 그럼 난 갈게. 바이바이. 만족한 듯 두 사람은 그대로 돌아가고 말았다.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미안해, 아즈사. 내가 제대로 거절도 못해서 그만. 미안해. 난 그저 몇 번이고 사과하는 수밖에 없었다. 왔니? 왜 그래? 그날 아즈사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아즈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 처박혀 나오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문 너머로 말을 걸었다.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얘기해 주렴. 그리고 왜 매니야마 히가시 중학교에 가고 싶어 했는지 이제 이유를 알려주지 않을래? 결국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은 그저 보고 있는 수밖에 없겠어. 아빠는 항상 네 편이란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얘기해 주렴. 용서 못해. 날 방해하는 저 녀석들을 절대로 용서 못해. 그 후 5년 뒤 20살이 된 난 잘 살고 있었다. 료, 기다렸지? 아니야, 완전 괜찮아. 그럼 갈까? 응. 역시 언제 봐도 예쁘다니까. 내겐 지금 썸 타는 여자가 있다.
왜 그렇게 쳐다보고 그래? 아니, 그냥 예뻐서. 고마워. 저 녀석 완전히 모르는 모양이군. 이거 참 재밌어지겠는걸? 그래서 말인데 오늘 너한테 줄 선물을 갖고 왔어. 뭐? 나한테 선물이라고? 이거 명품백이잖아. 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정말 기뻐. 고마워. 역시 나한텐 이런 미인이 어울려.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잘 찍혔다. 고마워. 좋아, 동창회에 자랑해야지. 계획대로야. 좋아, 그대로 진행해. 오케이. 그리고 며칠 뒤, 그날은 매니야마 히가시 중학교 동창회가 있는 날이었다. 오랜만이야. 다들 잘 지냈어? 완전 잘 지냈지. 오랜만이네. 너 뭐하고 사냐 요새? 대학교에서 생명에 대해 연구 중이야. 얘들아, 봐봐. 나 대박 훈녀랑 사귄다. 그렇게 말하며 난 저번에 그녀와 같이 찍은 셀카를 보여줬다. 실화냐? 대박 개부럽네. 모델급이잖아, 완전. 뭐 그렇지. 나 정도는 돼야 이런 여신을 가질 수 있는 거지. 넌 요새 잘 돼가냐? 난 딱히 아무 일도. 레알? 너 여친도 없냐? 애초에 여자가 나한테 말을 거는 일 자체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오늘도 엄청 긴장하고 있어. 실화냐? 여전하구만. 그렇지 뭐.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 같군. 슬슬 들어와. 다들 즐겁게 얘기하던 그때 마스크를 낀 채로 아즈사가 왔다. 얘들아, 안녕. 아즈사! 너 왜 마스크 끼고 온 거야? 설마 아직도 얼굴 더러워? 아니. 그럼 얼른 벗어보던가. 아무리 말해도 아즈사는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이번이야말로 내가 막아야 해. 벗기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내버려 두자. 뭐? 여이치, 넌 많이 컸다. 예전엔 나한테 아무 말도 못했잖아. 그렇지만 그러고 보니 너네 둘 잘 어울리는데? 맞아, 둘이 개 잘 어울려. 너네 둘이 키스해라. 5년이 지나도 아직 애 같은 료의 모습에 당황한 난 아지사의 대답은 예상 외였다. 좋아. 이거 재밌어졌는걸? 아지사? 넌 싫어? 아니 그건 아닌데. 아지사는 이런 날 받아주려고 하고 있어. 나도 각오를 해야지. 키스해. 키스해. 사람들이 부추겼고. 그럼 하자. 잠깐만 아지사, 나 아직 각오가. 아지사는 곧바로 마스크를 벗고. 저 사람 진짜 아지사 맞아? 개 이쁜데? 완전 딴 사람처럼 예뻐진 모습을 보여줬다. 말도 안 돼. 그 아즈사가? 저 사람은 왜 네가 여기에? 아무래도 아까 료가 자랑했던 미인은 아지사였던 모양이다. 하지만 아지사는 그대로 눈을 감았고. 잠깐만! 스탑! 키스하지 말라고! 그대로 우리들 사이에 들어오려고 했으나 아지사와 나는 결국 어떻게 진짜였어? 싫었니? 아니 그건 아니야. 최고였어. 깜짝 놀라서 두근거려서. 나는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몰랐다. 그럼 다행이고. 너네 대체 무슨 짓을? 그보다 아지사, 대체 너 왜 그렇게 예뻐진 거야? 그건 말이지. 그날 있었던 일이 매우 분한 나머지 난 그들을 다시 보게 해주겠다고 결심했다. 반드시 예뻐지고 말겠어. 나는 철저하게 미용에 대한 지식을 공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뻐지고 싶구나. 그렇다면 좋은 곳을 소개해줄게. 진구지라는 사람을 만나고 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우와, 이게 나라고? 주근깨도 여드름도 모두 다 사라졌어. 잘 됐네.
최신 치료법이거든.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왜 정체를 숨기고 나한테? 어때? 네가 좋아하게 된 사람이 나라서 절망했어? 그 반응을 보고 싶었어. 아, 개운하다. 그걸 위해 나랑... 아니야, 그건. 난 원래 널 좋아했거든. 뭐라고? 그걸 위해 전학 온 거니까. 뭐라고? 그건 내가 중학생이었을 무렵. 괜찮으세요? 이건 제가 들게요. 아이고, 미안하구나. 아직 갈 길이 먼데. 그러다 학교 지각하면 어쩌려고. 괜찮아요. 학교보다 할머니가 더 중요한걸요? 저 애 엄청 착하다. 우연히 목격한 요이치의 행동에 이끌려 난 그날부터 요이치에게 완전히 반했다. 그 후 너에 대해 조사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느라 아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전학 온 거야. 그랬구나. 그래서 말인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한결같이 날 좋아해준 여자는 없었는데 물론 내 대답은 나라도 괜찮다면야 좋아. 정말 고마워. 그렇게 우리들은 사귀게 됐다. 대체 뭐라는 거냐, 쟤네? 정말 안타깝게 됐어. 너 같은 사람한테 행복은 오지 않아. 젠장, 내 기분을 잘도 짓밟아 버렸겠다. 아지사! 격분한 료가 갑자기 아지사에게 다가왔으나 옙. 웨이터가 료를 넘어뜨렸다. 아야야, 대체 뭐야?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더니 한참 멀었어. 지금까지 자신이 한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해. 당신은... 괴로운 과거를 씻고 싶다는 사람의 편이지. 너도 뭔가 안 좋은 과거가 있었니? 아니요. 내가 그렇게 답하자 웨이터는 웃으면서 자리를 떴다. 대단하다. 그치만 앞으로는 내가 아지사를 지켜야 해. 이제부터 우리 사귀는 거야? 역시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어. 구독 버튼 잘 부탁해. 어느 휴일 나에게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찾아온다. 번호 18번 유이씨, 19번 메이씨. 이 두 분은 무려 자매입니다. 모로보시 재벌이 주최하는 모델 콘테스트 예선인가? 나보다도 어린데 대단하군. 현관이 열리는 소리가 나길래 아빠가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기가 새로운 집인가? 뭐 평범하군. 내가 이렇게나 놀란 이유, 그건 우리 집은 아빠랑 나 두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누구야? 아니, 저기 나온 애들이잖아. 대체 왜 우리 집에? 뭐래? 아, 그거 녹화거든. 이거 녹화. 아니, 그게 아니고. 난 TV에서 보던 미녀 자매가 갑자기 찾아와서 너무나 동요하고 있었다. 오,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구나. 뭐라고? 아빠, 그러지 말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그래. 깜빡하고 말 못했는데 이 아빠 재혼했다. 뭐? 인생에 걸린 중요 사항을 저렇게 가볍게. 그래, 이게 우리 아빠지. 잘 부탁해, 마사키군. 네. 묻고 따지고 싶은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신기한 건 여기 새엄마다.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 이곳저곳을 다니며 일을 해왔다는 굉장한 경력의 소유자. 대체 이런 사람이 왜 우리 아빠 같은... 아니, 올해는 신년 운세가 초대박이었다니까. 딱 맞았다고 봐야지. 그 신년 운세 신사에서 기른이 나올 때까지 계속 뽑았잖아. 잘 부탁해. 오빠? 이렇게 난 갑자기 미녀 여동생들과 하이스펙 새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다. 다음 날, 다녀오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오빠. 우리들도 학교 갈 거야. 맞다. 유이도 오늘부터 나랑 같은 학교에 가게 되었지. 이렇게 예쁜 여동생이랑 같이 학교에 등교하는 날이 올 줄이야. 유이는 나보다 1살 어린 고2에 메이는 중학생이다.
그럼 난 학교 이쪽이라서 갈게. 안녕. 그래. 조심해라. 단둘이 남았다. 이상하게 더 긴장되잖아. 뭐야, 별 볼 일 없는 마사키가 여자랑 등교? 혹시 렌탈 여친이라도 했니? 그녀는 유우카, 돈 많은 부잣집 아가씨인데 항상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아니야. 내 새로 생긴 여동생이라고. 너 혹시 모델 콘테스트 나오지 않았어? 네, 맞아요. 아, 그 미녀 자매라면서 건방지게 굴던 걔구나. 예선은 화제성도 보니까 뭐 칭찬받았을지 몰라도 본선은 또 다르니까. 알지? 아, 네. 그러고 보니 유우카도 출전했었지. 귀찮은 타이밍에 만나버렸군. 그날 밤. 오늘 좀 피곤하다. 목욕하고 싶은데. 목욕을? 괜찮을까? 조금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언니가 하면 나도 할래. 그럼 같이 하자. 따가워. 언니, 너무 아파. 역시 물이었나? 바로 그때 갑자기 욕실 전등이 꺼졌다. 역시 화장실 휴지는 엠보싱이지. 설마 잘못 눌러서 꺼진 건가? 이 집은 욕실과 화장실 전기 스위치가 같은 위치에 있어서 잘못 누르기 쉽상이다. 아빠 여전히 혼잣말 많으시네. 뭐라? 난 그때 두 사람이 욕실에 들어가 있음에도 욕실 전기 스위치가 켜져 있지 않는 걸 알아챘다. 설마 신경 써서 절약하고 있는 건가? 깜깜하게 뭐해? 그렇게 말하면 전기를 켜주는데. 우연히 다시 불을 켜기 위해 요이가 욕실 문을 열었고 두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야 말았다. 저기... 패닉 상태가 되어 얼어버린 나. 보지 마! 저리 가! 맙소사. 불의의 사고이긴 하나 생긴 지 얼마 안 된 여동생의 나체를 봐버린 나. 그러나 그보다 신경 쓰이는 것은 두 사람 온몸에 상처가 나 있던데 그건 대체 뭐지? 두 사람에게는 뭔가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 하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대체 뭐였을까? 그렇게 수많은 상처, 뭘 했길래? 두 자매에게 생긴 심각하게 많은 상처들. 거기서 난 한 가지 끔찍한 가설을 세우게 된다. 저기 아빠, 새엄마는 어떤 사람이야? 그렇다. 그 원인이 새엄마가 아닐까 하는 추측. 그렇게나 스펙이 있는데 이런 아빠랑 재혼할 정도라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게 틀림없어. 엄마 말이냐? 실은 나도 자세히는 몰라. 자세히는 모른다니. 그 상태로 결혼을 어떻게 한 거야? 안 되겠다. 아빠한테 물어봐도 시간 낭비야. 설마 진짜 새엄마가 원인이라면 내가 동생들을 구해야 해. 다음 날. 어제 그거 들켰겠지? 그러게, 설마 이렇게 될 줄이야. 잘 잤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나도. 괜히 어색해져서 금방 집을 뛰쳐나온 우리들. 그때 어라? 비? 진짜네. 비 오잖아. 우산 없는데. 어머? 나 어제 마스키랑 같이 있던 애잖아. 여동생이라고 했지? 설마 그쪽도? 최악이다.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우린 서둘러 학교로 향하려 했지만. 야, 그거 뭐야? 비에 젖은 탓에 교복이 비쳐서 우리들의 상처가 보이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긴 소매만 입었던 거구나. 어쩌지. 최악이다. 그런 피부로는 여러 모습 못 입겠다. 모델 같은 건 힘들지 않겠어? 콘테스트에서 운 좋게 예선 통과한다고 쳐도 최종 심사에서는 당연히 힘들겠다. 그렇게 말하고선 멀어져가는 그녀. 언니, 우리들 역시 무리인 걸까? 그럴 리가. 빗속에서 눈물을 참으며 우뚝 서 있는데. 유이 메이, 우산 들고 가야지. 오빠. 그 상처. 그게 대체 뭔지, 왜 생긴 건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물을 때가 아니다 싶어 그대로 말을 삼켰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내가 등교하자. 야야 왔다.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봐봐. 아니 난 이상하게 느껴지는 시선들. 뭐지? 그러자 저기 이거 유이 너 맞지? 사진 속에 있는 건 옷이 비쳐서 상처가 다 보이는 상태의 나와 메이. 이럴 수가. SNS에 확산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걸로 그 녀석들도 끝이다. 라이벌은 없앨 수 있을 때 없애놔야지. 최악이야. 점점 더 퍼지고 있어. 이렇게 되면 우리들 콘테스트 결과도 절망적이겠다. 두 사람의 상처가 찍힌 사진은 눈 깜짝할 새에 퍼져나갔다. 저기 내가 뭐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 그 원인 해소에 도움이 된다던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우리들의 피부 상처는 병이야. 그래서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야. 그런 거구나. 새엄마가 원인이 아닌 건 알았건. 난 대체 무슨 오해를. 그치만 우린 꼭 모델이 되고 싶어. 엄마의 못다한 꿈을 대신 이뤄주고 싶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새엄마도 한때 모델을 꿈꾸었지만 유일하게 이룰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연을 알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어 무력감을 느끼고 있던 나. 이게 뭐지? 이건 한 통의 편지가 두 사람의 운명을 크게 바꾸게 된다. 모델 콘테스트 당일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랐다. 상처투성이 자매는 이제 대회에는 못 나오겠지? 우승은 내 거야. 그러나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참가할게요. 오, 여기서 번호 18번 유이씨, 19번 메이씨 도착입니다. 저 애들 소문이 장난 아니던데 용케났네. 우리들의 등장으로 회장은 술렁였다. 용케 왔네? 너희들 대단하다. 그치만 너희 같은 애들에게 모델은 무리야. 그래도 참가할 거니? 당연히 탈락할 텐데. 그건 말이야. 우리들 다시 태어났거든? 뭐야, 상처가 없잖아? 어째서? 그렇다. 우리들은 오랜 시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상처를 완치하는 데 성공했다. 그 이유는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다행이야. 모로보시님? 내 이름은 모로보시. 전 세계에 손꼽히는 재벌인 모로보시 재벌의 톱이다. 취미는 비즈니스. 의사 겸 과학자이기도 하다. 이번엔 이 콘테스트의 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모로보시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짜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정말 기뻐요. 뭐야, 대체 왜 너희들이 모로보시님이라?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나와 메이의 몸에 심한 상처가 있다는 사실이 퍼졌을 때 모로보시님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전신에 상처가 생기는 병인가? 모로보시님이라면 고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마침 최근에 이 병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려 했거든. 두 사람의 수술을 진행해볼까 해. 알겠습니다. 바로 편지를 보내보죠. 이게 다 언니 덕분이에요. 소문내준 덕분에 모로보시님도 알게 되셨고요. 고마워요. 뭐? 이게 아닌데. 그래도 이 콘테스트에서 이겨버리면 되잖아. 상처가 다 나았다고 해도 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콘테스트가 바로 시작되었다. 각자의 어필 타임도 있었고 심사위원, 관객, TV 시청자들 모두의 투표 결과로 우승이 결정된다. 야, 너 누구 뽑냐? 그거야 당연히 유이짱이지. 예쁘잖아. 말도 안 돼. 무려 고등학생 부문에서는 유이가 유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었다. 중학생 부문의 메이와 더블 수상의 기대도 커져가고 있었다. 어쩌지? 이대로라면 질 거야. 조급해진 나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했다. 아빠, 어떻게든 표 좀 사줘. 알았다. 아빠한테 맡기렴. 지금부터 방송국 PD한테 연락해서 시청자 투표 결과를 살 수 있을지 물어보도록 하지. 고마워요, 아빠. 시청자 투표 결과를 산다고? 두 사람을 도와주러 와 있던 나는 우연히 말도 안 되는 대화를 들어버리고 말았다. 여보세요? 나요. 부탁할 게 좀 있는데. 유우카의 아버지가 한 통의 전화를 넣고 나니 눈에 띄게 유우카의 시청자 득표수가 늘어났다.
이게 무슨... 그 전화 이후 유카표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 어떻게든 해야 해. 이런 걸로 큰 돈이 들어오다니 운이 좋군. 자, 그럼 이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려야겠군. 저기요! 너 대체 뭐야?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나는 회장 안에 있는 TV 방송국의 디렉터 룸으로 돌격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돈을 받기 위해 유카의 표를 늘린다뇨. 갑자기 들어와서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저 다 들었습니다. 유카 아버님이 전화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고요. 채,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아무런 권한도 없는 네 목소리 따위 누가 믿어주겠니? 이게 바로 어른들의 세계라는 거야. 그렇게 방에서 쫓겨나 절망하고 있던 그때, 그럼 권한이 있는 사람은 어떨 것 같나? 뭐라보시니? 여긴 어째서? 모로보시님이 나타났다. 어째서라니? 지금 시청자 투표 결과가 이상해서 와봤다고. 그러자 모니터에 보여지는 유카의 득표수가 10억? 전혀 신빙성 없는 숫자가 되어 있었다. 알고 보니 표를 조작할 때의 실수로 유카의 득표수가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었다. 10억이라니 말이 돼? 우리나라에 그 정도 인구가 있었던가? 그럴 리가. 우연이긴 했지만 자네가 용감하게 와준 덕분에 계속 늘어나던 득표수를 볼 겨를이 없었던 거지. 자네 덕분이야. 감사합니다. 말도 안 돼. 내 이름을 걸고 개최하는 이 대회에서 이런 일을 벌이다니. 아주 무서운 게 없나 보군. 처분은 나중에 전달하지. 자비는 없으니 그렇게 알더라. 안 돼! 그리고 회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정확한 집계를 다시 진행합니다. 결과는 고등학생 부문 우승은 번호 18번 유희씨, 그리고 중학생 부문 우승은 번호 19번 메이씨. 무려 자매 더블 수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 돼! 너도 이리저리 손을 많이 쓴 모양인데 그런 건 의미가 없단다. 모두 다 제대로 밝혀낼 테니 각오하고. 안 돼! 그 후 유이와 메이는 예능 엔터 모로더스트에 스카웃되어 모델이라는 꿈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 유카는 두 번 다시 모델이 될 수 없다니. 모델 대회 출전 금지를 받았고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밝혀져서 어느 사무소도 유카를 받아주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장 큰 의문점에 대해서는 그러고 보니 어째서 엄마는 아빠랑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렇다. 하이스펙 새엄마가 어째서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던 것. 아, 그거? 내가 유이랑 메이의 병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신사에서 대길이 나올 때까지 운세를 뽑던 아빠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밝고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보고 있었다고? 심지어 그런 이유라니. 실제로 엄마는 지금 행복하다고. 그리고 의외로 그런 이유로 다들 결혼한단다. 해체! 행복의 가치관은 각자 다르니까. 채널 구독 잘 부탁해.